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진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항공모함 얘기인가요? 네,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자마자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중국이 차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위원장의 회동에 대응해서 또다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동부전구는 8에서 10일 대만 해협과 대만섬 북부, 그 다음에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경비 순찰과 날카로운 검 훈련을 계획대로 조직한다고 8일 발표했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42대와 함정 8척이 이날 아침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고요. 로이터 통신은 또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바시 해협 부근에서 중국이 대함 공중 공격과 전자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잠 훈련도 실시했다고 대만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진 와중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대만 동부 해역에 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항공모함 진입 사실은요,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이 대만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미 항모의 출현이 중국군 항모 산둥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11일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항공기와 함선을 동원했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90대 이상, 100여 대 가까운 항공기를 지금 동원해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의 항모 전단이 대만 해협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요, 미중 항모 전단이 만약에 격돌하게 되면 누가 승리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양측의 항모전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양측의 항모전단 규모가요,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항모전단은요, 경우에 따라서 그 규모가 변하기도 하지만요, 일단 비슷한 규모로 상정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항공모함 한 척에 4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붙고요, 여기에 군수지원함과 공격 원잠이 추가로 편성되죠. 2척의 타이콘데르가급 이지스 순양함과 2척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여기에 2척의 LA급 공격 원잠이 편성됩니다. 중국은 미국을 철저히 벤치마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슷한 규모로 이제 가정을 한 거거든요. 중국은 2척의 13,000톤급 050 방공함하고요, 2척의 052T형 범용 구축함, 그리고 2척의 상급, 보통 이제 093급이라고 하는데요, 2척의 상급 공격 원잠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측의 항모전단의 일단 그 기본적인 밸런스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짚어볼 거는 뭘까요? 먼저 잠수함 대결입니다. 잠수함 대결이 먼저인 이유는요, 항모전단을 호위하는 잠수함은요, 가장 앞서서 적의 잠수함을 탐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LA급 원잠은요, 최신형 기준 수중 배수량 7,177톤, 수중 최고 속도는 33노트입니다. 533mm 어뢰로 무장하고 있고요. 토마호크를 운영하지만 대함 미사일은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수 소나와 측면 배열 소나, 그 다음에 견인식 예인 소나를 탑재하고 있죠. 특히 미국제 소나는요, 그 어떤 나라의 잠수함 소나보다 저주파 소음 탐지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으로부터 최대 300캐리, 그러니까 한 560km 전방에서 적 잠수함 수색 및 경계를 담당하고 있죠. 반면 중국의 상급 잠수함은요, 역시 공격 원잠으로 수중 배수량은 7,000톤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미국제하고. 수중 최고 속도는 30노트로 알려져 있고요, 역시 533mm 어뢰를 탑재하고 있으며 VLS, 즉 수직 발사대도 있어서요, 순항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LA급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국제 소나는 서방, 특히 미국제 소나에 비해 음탐 기능이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수 아래면 다행이죠. 결정적으로요, 정숙성의 차이가 납니다. 미 해군은요, LA급 공격 원잠의 정숙성에 진짜 아낌없는 투자를 했어요. 따라서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 나오기 전까지 공격 원잠 중 가장 조용하고 빠르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급 공격 원잠은요, 정숙성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 해상자에 대해 발각돼서 떠오른 적도 있고요. 2021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미행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죠. 영국의 수상함하고 잠수함한테 모두 걸렸어요. 따라서 항모전단의 잠수함 전력은 미국의 승리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항모전단 방어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타이컨데르과급 이지스 순양함은요, 이지스-3의 대명사였죠. 만재 배수량 1만 톤이고 최고 속도는 약 33너트입니다. 특히 매우 강력한 출력의 AN 스파이-1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서 방공 탐지 기준으로 약 320km, 시 스키밍 탐지 기준으로는 약 83km, 탄도미사일 탐지 기준으로는 약 925km의 탐지 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SM-2, SM-3, SM-6 함대공 미사일을 모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부터 항공기, 대함미사일까지 전방위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죠. 이보다 약간 작은 알레이버크급은요, 더욱 개량된 AN 스파이 1D V5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63km 거리에서 약 2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고요. 미사일의 동시 유도는 최대 17개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동시 유도의 경우 반응 시간을 크게 줄여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SM-2, SM-3, SM-6 죄다 운영이 가능하죠. 더욱이 타이컨데르과급보다 대잠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첨단 소나를 사용해서 적 잠수함 색출 및 격침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편 중국의 050 구축함은요, 아직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000톤급 정도 돼요. 또한 이 050 구축함은요, 중국의 전투함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전자전 센서 등이 이 통합 마스트 안에 매립되어 있죠. 이 050 구축함의 346B형 위상 배열 레이더의 정확한 성능은 역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항공 표적의 경우 45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간다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무장으로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HQ-10과 S-300을 함대공용으로 개조한 사거리 250km의 HQ-9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요, 최근에 사거리 1500km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은 YJ-21E를 탑재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미사일은 당연히 VLS에 수납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에 해당하는 052D형 구축함은요, 346A형 위살공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약 400km의 최대 항공 표적 탐지 거리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HQ-10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지만 대함 미사일은 탑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함대공 능력은 미국이 앞선 것으로 볼 수 있죠. 스펙상의 레이더 성능을 봤을 때 수치는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정밀전자 장비 성능에서 미국이 한 수 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탑재한 함대공 미사일의 성능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리고 미 해군은 이지스 계열의 전투함을 1980년대부터 운용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함 미사일의 능력은요, 중국이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21E 때문이죠. 이게 스펙상 마하 6이고 도립 시에는 마하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요, 전반적인 항모 전단의 함대공 능력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 중국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최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항모전단의 꽃은 함재기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는요, 통상 4개 대대 48개의 멀티롤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3개 대대는요, F-28EF고요. 또한 1개 대대는 F-35C죠. 그 다음에 항공 통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해병대 F-28CD 1개 대대가 추가가 돼서 총 60기를 운용하게 됩니다. F-28EF는요, F-15K에 비견되는 강력한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A사 레이더까지 탑재되어 있죠. 이 A사 레이더는 190km 떨어진 미그 29를 탐지할 수 있고요. 폭격기 같이 덩치 큰 표적은 무려 25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8톤의 무장 탑재가 가능하고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장착된 AGM-158C 라스는요,
사거리 560km의 아음속 대형 미사일입니다. 여기에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의 전파 방사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적이 방해 전파를 발산할 경우 오히려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죠. F-35C는 최근 배치가 시작된 5세대 함재기입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고 A사 레이더는 기본 사양이죠. 그리고 역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및 AGM-158C 라즘 대함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라즘의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납창에는 넣지를 못하고 외부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F-35C의 전투 행동 반경이 1100km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 해병대의 FA-18CD가 추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이 FA-18CD에도 A사 레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성능을 FA-18CD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반면 현재 중국 항공모함이 운영하는 함재기는요, J-15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수호이 33을 데드카피한 J-15는요, 외부 무장 탑재 능력은 6.5톤, 항속거리는 공대공 고고도 초계를 기준으로 최대 3,500km 전후로 상당히 뛰어난 편이지만 스키 점프 방식의 이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 행동 반경은 약 1,300km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게 연료를 최대한 적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스키 점프 방식이니까 연료를 최대한으로 적재하면 이게 무장 탑재 중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투 행동 반경이 한 1000km도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J-15는 그동안 엔진 문제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2018년 개발된 양산용 엔진 WS15H의 품질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지금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중국이 개발한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추락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신 개량형인 J-15D하고 J-15B에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성능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J-15 무장을 살펴보면요, 중국제긴 하지만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요, 운용이 가능한 YJ-83K 아음속 대함미사일은요, 사거리가 180km입니다. 이 길지 않은 사거리 때문에 미 해군의 방공망을 뚫고 미 항모 전단에 접근해서 대함미사일을 날리기가 쉽지 않죠. 성능 면에서 양측을 종합 비교해 봤을 때는요, 중국의 J-15는 FA-18EF와 F-35C는 고사하고 A사 레이더가 탑재된 FA-18CD와도 매우 괴로운 전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양측 항모 전단이 맞짱을 뜨면 도대체 누가 이길까? 일단 양측 항모 전단이 서로에게 접근하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될 텐데요, 당연히 함재기가 먼저 출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 해군의 니미츠는요, 사출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항공기 투입이 가능하죠. 이론적으로요, 1분에 최대 12개의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수치예요. 보통 1시간에 40여 개의 항공기 발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사출기가 4개예요. 사출기가 4개이기 때문에 4기가 동시에 발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증기 사출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함재기들은 무장과 연료의 희생이 거의 없이 출격이 가능하죠. 반면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는 산둥함은요, 사출기에 적용되는 연속 발진 요구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출기 같은 경우는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사출기 제 위치로 놓고 그 다음에 증기 가스 터빈 다시 이렇게 뭐 채워가지고 이렇게 다시 날려야 하거든요. 이런 요구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가 발진 위치에 이동하는 대로 이륙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스키 점프 방식은요, 함재기가 요구하는 최소 이륙 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공 갑판 위에 대기하는 함재기 수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한 게 뭐냐, 스키 점프대가 1개예요. 이 스키 점프대가 1개라는 얘기는 뭐냐, 동시에 발진 가능한 기체 수가 없고 사실상 한 대씩 날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니미츠 항공모함보다는 동시간에 투사하는 항공기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미군 해군 함재기들의 결정적인 이점이 뭐냐, 바로 AWACS의 백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미츠는 사출기를 이용해서요, E2C 호크아이를 발진시킬 수 있는데요. 이 호크아이 에이왁스는요, 최대 648km 밖의 해상 및 공중 표적을 찾아내서 아군기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무려 200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요. 작전 시간은 최대 8시간이죠. 이렇게 되면 미 함재기들은 중국 함재기들을 먼저 발견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방공함의 사거리 밖에서 중국의 항모 전단을 공격할 수 있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F-35C예요. F-35C가 전투 행동 반경이 1100km라고 그랬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F-35C가 라즘을 탑재하고 1100km까지 나가서 거기서 사거리 560km짜리 라즘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1660km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약간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100km 남아 먼저 미국이 뭐예요? 중국 항공모함을 향해 대한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만 대입한 이론적인 거예요. 일단 이론적인 거. 그렇다면 중국은 조기 경보기가 없냐? 중국도 조기 경보기가 있어요. 하지만 뭘 쓰냐? 바로 Z-18 헬기를 써요. 근데 이게 헬기니까 탐지능력이 굉장히 많이 제한됩니다. Z-18 이 AWACS 헬기는요, 150km 거리의 공중 목표물 하고 250km 거리의 미사일 보트 유형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동시 처리 목표 개수는 20개죠. 아까 호크아이가 몇 개였죠? 2000개였잖아요. 100분의 1이에요. 또한 작전 시간이 3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호크아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게 되죠. 즉, 양측 항공모함의 함재기의 사출 능력하고 AWACS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함재기들은 시작부터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측의 함재기의 성능마저 차이가 많이 나고 숫자마저 차이가 많이 나죠. 산둥함의 최대 전투기 탑재 대수가 32대 정도예요. 근데 미국은 몇 대라고 그랬죠? 해병대까지 붙으면 60기라고 그랬죠. 거의 2대1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전투를 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미 해군 항공도의 또 다른 히든카드가 있죠. 뭡니까? EF-18G 같은 전자전기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중국은 힘든 전투, 괴로운 전투, 절망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항모전단의 함재기가 먼저 전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를 죄다 내보냈는데 이게 전멸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더 이상 항모함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함재기의 전멸을 확인하는 즉시 중국 항공모함 함대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지. 신속하게 도망가야지. 빛의 속도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는 YJ-21E라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고정 타켓을 향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간다면 좌표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뭐 이렇게 따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고정 타겟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이동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YJ-21E 같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항법과 유도를 위해서 중국 전략지원군이 제공하는 위성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움직이니까. 그런데 미군이 보유한 각종 전자전 공격으로 위성 신호가 불량할 경우에는 의외로 YJ-21E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 정찰기를 통한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잠수함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만약 미국과 중국의 항모 전단이 실제로 맞붙는다면 아직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요, 역부족입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전투기 투사 능력과 함재기의 성능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하지만요, 중국 해군은 자신들의 한계를 정확히 깨닫고 신형 항공모함을 제작했죠. 벌써 003형이 나왔죠. 미국하고 똑같은 전자기 사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함재기 역시 5세대 함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중국 역시 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항모전단 격차를 줄이려고 아주 애를 쓸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그 간격을 더 벌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양측이 언젠가 태평양에서 맞붙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럴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경량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커요. 부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만? 게임에서만 일어나야죠.